1870년 3월 전쟁이 끝났습니다. 파라과이 강변에는 시체가 떠다녔고 아순시온 거리에는 폐허만 남았습니다. 인구 52만 명이던 나라가 22만 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성인 남성 10명 중 9명이 죽었습니다. 과라니족의 두 번째 죽음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과라니족은 살아남았습니다. 어떻게요? 검은 상복을 입은 여성들이 폐허 위에 섰습니다. 남편을 잃은 아내들, 아들을 잃은 어머니들, 아버지를 잃은 딸들. 그들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밭을 갈고 집을 짓고 아이를 낳고 학교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아이들에게 과라니어로 자장가를 불렀습니다. 체라이, 나의 아들, 느데 과라니, 너는 과란이다. 언어가 살아있는 한 민족은 죽지 않습니다. 1870년부터 지금까지 150년, 과라니족에게는 또 다른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932년 차코 전쟁, 볼리비아와의 전쟁에서 또다시 3만 명이 죽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과라니족은 처음으로 이겼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승리를 맛본 겁니다. 그리고 1954년 세 번째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알프레도 스트로에스네르. 35년간 이어진 독재의 시대였습니다. 이번에는 총알이 아니라 법으로 과라니를 죽이려 했습니다. 스페인어를 써라. 과라니어는 후진 언어다. 하지만 집안에서는 달랐습니다. 어머니들이 여전히 과라니어로 자장가를 불렀습니다. 우리는 과란이다. 잊지 마라. 35년간의 독재. 하지만 과라니어는 죽지 않았습니다. 1989년 독재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늘날 파라과이 국민의 90%가 과라니어를 사용합니다. 90%. 남미의 다른 모든 나라에서 원주민 언어는 거의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파라과이에서는 과라니어가 살아 숨쉽니다. 대통령이 과라니어로 연설하고 학교에서 과라니어를 가르칩니다. 왜일까요? 3번이나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 오늘 우리는 1870년부터 현재까지의 여정을 따라갑니다. 폐허에서 일어선 여성들의 이야기, 차코 전쟁에서 처음으로 승리한 과라니 전사들의 이야기, 독재 시대에도 과라니어를 지킨 어머니들의 이야기, 파라과이 3부, 3번 죽었지만 4번 일어선 민족, 생존과 저항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1870년 여름, 전쟁이 끝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아순시온 중심가를 걸으면 검은 상복을 입은 여성들만 보였습니다. 남편을 잃은 아내들, 아들을 잃은 어머니들, 아버지를 잃은 딸들. 거리마다 여성들이 폐허를 치우고 있었습니다. 무너진 건물의 벽돌을 옮기고 깨진 유리를 쓸고 불탄 나무를 정리했습니다. 남자들의 일이라고 여겨졌던 모든 일을 여성들이 해냈습니다. 마리아는 45세였습니다. 남편은 트유티 전투에서 죽었고, 큰아들은 오마이타 요새에서 죽었고, 작은 아들은 아코스탄휘에서 죽었습니다. 이제 마리아에게 남은 것은 3딸뿐이었습니다. 엄마, 우리 어떻게 살아요? 12살 딸이 물었습니다. 마리아는 눈물을 닦고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살려야지. 우리밖에 없잖니? 다음 날 아침, 마리아는 밭으로 나갔습니다. 남편이 쓰던 쟁기를 들었습니다. 너무 무거웠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3딸도 따라 나왔습니다. 함께 밭을 갈았습니다. 파라과이 전역에서 같은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여성들이 농부가 되고 목수가 되고 석공이 되었습니다. 1870년 파라과이 인구조사. 충격적인 숫자가 나왔습니다. 전체 인구 22만 1000명 중 성인 남성은 2만 8천 명뿐이었습니다. 성인 여성은 10만 6천 명이었습니다. 여성 1명당 남성이 0.26명, 거의 4명 중 1명꼴이었습니다. 파라과이 정부는 특단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1880년 법령,
한 남성이 여러 여성과 동시에 가정을 꾸릴 수 있다는 법이었습니다. 도덕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인구를 다시 늘려야 했으니까요. 많은 여성들이 자매처럼 한 남성을 공유했습니다. 서로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로 도왔습니다. 아이를 함께 키우고 밭을 함께 일궜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아이들에게 과란이어를 가르쳤습니다. 밤이 되면 어머니들은 아이들을 재웠습니다. 과란이어 자장가를 불렀습니다. 최라이, 나의 아들, 느대 과란이, 너는 과란이다. 냐 데이비, 우리 딸, 느대 라이꾸에, 너의 형제들. 레둑시온에서 불렀던 그 노래였습니다. 1756년 과란이 전쟁 후에도 불렀던 그 노래였습니다. 1870년 이후에도 여전히 불리고 있었습니다. 학교가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교사가 부족했지만 여성들이 나섰습니다. 글을 아는 여성들이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스페인어와 과란이어를 함께 가르쳤습니다. 너희는 두 언어를 다 알아야 한다. 하지만 과란이어를 잊으면 안 된다. 한 여성 교사가 말했습니다. 과란이어는 우리 할아버지들이 지키려고 죽은 언어다. 우리 아버지들이 지키려고 죽은 언어다. 아이들은 과란이어를 배웠습니다. 집에서는 과란이어, 학교에서는 스페인어와 과란이어. 언어가 살아있는 한 과란이족은 죽지 않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1880년 파라과이 인구는 30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30년이 지난 1900년 50만 명을 회복했습니다. 전쟁 전 수준으로 돌아온 겁니다.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과란이 여성들의 의지였습니다. 하지만 파라과이는 여전히 가난했습니다. 삼국 동맹 전쟁의 배상금 때문이었습니다. 브라질과 아르헨티나가 천문학적 배상금을 요구했습니다. 파라과이는 갚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영토를 떼어줘야 했습니다. 북쪽 땅은 브라질에게, 남쪽 땅은 아르헨티나에게. 전쟁 전 파라과이 영토의 절반이 사라졌습니다. 그래도 과란이족은 살아남았습니다. 20세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파라과이는 천천히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농업이 발전하고 도시가 재건되고 학교가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주변 강대국들의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는 여전히 파라과이를 압박했습니다. 1920년대 새로운 위기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서쪽 그란 차코 지역, 볼리비아와 파라과이 사이에 있는 거대한 황무지였습니다. 아무도 살지 않는 땅, 가시덤불과 선인장만 자라는 불모지. 하지만 1920년대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차코에 석유가 있다. 볼리비아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차코 지역에 군대를 보내고 요새를 건설했습니다. 파라과이도 대응했습니다. 차코는 파라과이 영토라고 주장하며 군대를 배치했습니다. 1928년부터 작은 충돌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양국 군대가 마주쳤고 총격전이 벌어졌습니다. 긴장이 고조되었습니다. 파라과이 국민들은 불안했습니다. 또 전쟁인가? 우리가 또 죽어야 하나? 1870년을 기억하는 노인들이 말했습니다. 차라리 그 땅을 주는 게 낫지 않나? 또 그렇게 죽느니? 하지만 젊은이들은 달랐습니다. 1870년 이후 태어난 세대였습니다. 전쟁을 직접 겪지는 않았지만 어머니들에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할아버지들이 어떻게 싸웠는지, 아버지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우리 땅을 또 빼앗기면 안 됩니다. 25살 청년 호세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레둑시온을 지키려고 싸우셨습니다. 아버지는 파라과이를 지키려고 죽으셨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과란이어로 말했습니다. 냐 네이비, 우리 땅. 1932년 여름, 볼리비아군이 차코의 파라과이 요새를 공격했습니다. 차코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1870년과 다른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파라과이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60년간 재건한 나라,
여성들이 키운 새 세대, 과라니어를 잊지 않은 전사들, 그리고 무엇보다 이번에는 우리가 이긴다. 과라니족 역사상 처음으로 승리를 향해 나아가는 전쟁이었습니다. 1932년 6월 15일, 볼리비아군이 차코의 파라과이 요새를 공격했습니다. 차코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란 차코, 파라과이와 볼리비아 사이에 펼쳐진 거대한 황무지였습니다. 60만 제곱킬로미터, 한반도의 3배 크기였습니다. 가시덩불과 선인장만 자라는 불모지. 낮에는 섭씨 45도를 넘나들고 밤에는 영하로 떨어지는 극한의 땅. 물도 없고 나무도 없고 사람도 살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1920년대 소문이 돌았습니다. 석유가 묻혀 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볼리비아는 이 땅을 원했습니다. 1879년 칠레와의 전쟁에서 태평양 해안을 빼앗겼던 볼리비아는 바다로 나가는 길이 없었습니다. 석유라도 확보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차코를 차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볼리비아는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독일 군사 고문단을 초청했고 최신 무기를 구입했고 25만 명의 군대를 동원했습니다. 인구 300만의 나라가 전 국민을 전쟁에 쏟아부었습니다. 파라과이는 불리했습니다. 인구 100만, 동원 가능한 병력은 15만 명. 볼리비아의 절반도 안 됐습니다. 무기도 부족했습니다. 대부분 1차 세계대전 때 쓰던 구식 소총이었습니다. 1932년 7월 첫 전투, 볼리비아군 이남령이 파라과이 요새를 포위했습니다. 파라과이 수비대는 5,000명, 4대 1. 숫자로는 볼리비아가 압도했습니다. 하지만 파라과이군에게는 한 가지 이점이 있었습니다. 차코를 알고 있었던 겁니다. 볼리비아 병사들은 대부분 안데스 고산지대 출신이었습니다. 추운 산악 기후에 익숙했습니다. 하지만 차코는 달랐습니다. 섭씨 45도의 열기, 물 한 방울 없는 황무지. 볼리비아 병사들은 탈수로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파라과이 병사들은 대부분 차코 인근 출신이었습니다. 더위에 익숙했고 물을 찾는 법을 알았고 가시덤불 사이를 이동하는 법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은 과라니족이었습니다. 정글 전투의 후손들이었습니다. 1642년 음보로레 전투에서 과라니 전사들은 포르투갈 침략자들을 물리쳤습니다. 정글을 이용한 게릴라전이었습니다. 1932년 차코에서 그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파라과이군 지휘관 호세 펠릭스 에스티 가리비아 대령. 그는 과라니 혈통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삼국 동맹 전쟁에서 싸웠고 아버지가 우마이타 요새에서 죽었습니다. 에스티 가리비아는 정면 대결을 피했습니다. 대신 기습 공격을 택했습니다. 밤에 움직이고 낮에 숨었습니다. 물 공급로를 차단하고 보급선을 끊었습니다. 볼리비아군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적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낮에는 보이지 않다가 밤에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1932년 9월 보케론 전투. 볼리비아군 7,000명이 보케론 요새에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에스티 가리비아는 이 요새를 포위했습니다. 정면 공격 대신 포위였습니다. 물 공급을 차단했습니다. 차코에서 물이 없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9월의 차코는 지옥이었습니다. 섭씨 40도가 넘는 열기 속에서 볼리비아 병사들은 물을 찾아 해냈습니다. 하지만 없었습니다. 21일간의 포위. 볼리비아군 7,000명 중 4,000명이 항복했습니다. 나머지는 탈수와 질병으로 죽거나 도망쳤습니다. 파라과이의 첫 승리였습니다. 과라니족 역사상 처음으로 대규모 전투에서 이긴 겁니다. 1756년 과라니 전쟁에서는 졌습니다. 1870년 삼국 동맹 전쟁에서는 참패했습니다. 하지만 1932년 보케론에서는 이겼습니다. 파라과이 전역에서 환호가 터져 나왔습니다. 아순시온 거리에서 사람들이 과라니어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냐네이비,
우리 땅, 냐네오로가 우리의 승리. 60년 만에 처음으로 맛보는 승리였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계속되었습니다. 볼리비아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병력을 투입했습니다. 1933년 내내 전투가 이어졌습니다. 나나와 전투, 캠포비아 전투, 알리우아타 전투. 파라과이군은 계속 밀고 나갔습니다. 게릴라 전술이 통했습니다. 볼리비아군은 숫자로는 우세했지만 차코에서는 무력했습니다. 물을 찾지 못해 쓰러지고 더위에 지쳐 후퇴했습니다. 1934년 파라과이군은 볼리비아 영토 깊숙이 진격했습니다. 차코의 대부분을 장악했습니다. 볼리비아는 절망했습니다. 인구가 3배나 많고 군대가 2배나 컸는데 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파라과이도 한계에 달했습니다. 3년간의 전쟁으로 3만 명이 죽었습니다. 경제는 파탄났습니다. 더 이상 싸울 여력이 없었습니다. 1935년 6월 12일 휴전협정이 체결되었습니다. 차코 전쟁이 끝났습니다. 파라과이는 차코 영토의 4분의 3을 확보했습니다. 볼리비아는 4분의 1만 얻었습니다. 숫자로는 파라과이의 승리였습니다. 하지만 대가는 컸습니다. 파라과이 전사자 3만 명, 볼리비아 전사자 6만 5천 명, 양국 합쳐 거의 1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것도 석유 때문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차코에서 석유가 나오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소문은 거짓이었습니다. 10만 명이 사막에서 헛되이 죽은 겁니다. 하지만 파라과이 국민들에게 차코 전쟁은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이긴 전쟁이었습니다. 1756년 이후 176년 만에 처음 맛본 승리였습니다. 과란이 자긍심이 회복되었습니다. 아순시온 중심가에 기념비가 세워졌습니다. 차코 전쟁 영웅 기념비. 기념비 아래에는 과라니어로 이렇게 새겨졌습니다. 과라니 미탄, 과라니의 아이들, 너희가 우리 땅을 지켰다. 1870년 삼국 동맹 전쟁 이후 태어난 세대였습니다. 어머니들이 과라니어로 키운 세대였습니다. 학교에서 과라니 역사를 배운 세대였습니다. 그들은 증명했습니다. 과라니족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작은 나라도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하지만 승리의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전쟁으로 경제는 파탄났고 정치는 불안했습니다. 1936년부터 쿠데타가 이어졌습니다. 군부가 권력을 잡고 독재자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1954년 파라과이 역사상 가장 긴 독재가 시작되었습니다. 알프레도 스트로에스네르. 35년간 이어질 공포 정치였습니다. 과라니족의 세 번째 죽음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초알이 아니라 억압으로, 이번에는 전쟁이 아니라 독재로 과라니의 정체성 자체를 지우려는 시도가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1954년 5월 4일 아순시온에서 총성이 울렸습니다. 알프레도 스트로에스네르 장군의 쿠데타였습니다. 42세의 차코 전쟁 참전 장교. 아무도 이것이 35년간 이어질 줄 몰랐습니다. 파라과이를 근대화하겠다. 그의 근대화는 억압을 의미했습니다. 1955년부터 비밀 경찰이 반대파를 체포하고 고문했습니다. 엔바스카시온 수용소에서 비명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35년간 처형, 고문, 실종된 사람이 공식 기록으로 3,000명. 실제로는 훨씬 많았을 것입니다. 정치범으로 감옥에 간 사람은 수만 명이었습니다. 언론은 완전히 통제되었습니다. 비판적인 신문은 폐간되고 기자들은 투옥되었습니다. 1970년대 스트로에스네르는 과라니 문화를 억압하기 시작했습니다. 1975년 교육부 지침, 학교에서 과라니어 사용 금지, 공식 석상에서 과라니어를 쓰면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관공서에서는 무시당했고 직장에서는 승진에서 밀렸습니다.
총이 아니라 법과 제도로 과란이를 죽이려 한 것입니다. 세 번째 죽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과란이족은 또다시 저항했습니다. 이번에는 조용한 저항이었습니다. 거리에서 시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총을 들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집안에서 저항했습니다. 마리아는 65세였습니다. 1870년 전쟁 후 태어난 세대였습니다. 어머니에게 과란이어를 배웠고 차코 전쟁 때 남편을 잃었습니다. 이제 손주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손주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선생님이 집에서 스페인어 쓰래요. 과란이어는 시골 사람들 말이래요. 마리아는 손주를 무릎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과란이어로 말했습니다. 최네냄비, 나의 손주야. 선생님 말씀은 학교에서만 들으렴. 우리 집에서는 과란이어를 쓴다. 네 할아버지가 지키려고 죽은 언어다. 밤이 되면 마리아는 손주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과란이어로. 레둑시온 이야기, 과란이 전쟁 이야기, 차코 전쟁 이야기. 우리는 과란이다. 잊으면 안 된다. 파라과이 전역에서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할머니들이, 어머니들이 집에서 과란이어를 가르쳤습니다. 학교에서는 스페인어를 쓰지만 집에서는 과란이어를 썼습니다. 거리에서는 스페인어로 말하지만 가족끼리는 과란이어로 말했습니다. 정부가 금지할 수 없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가정이었습니다. 스트로에스네르 정권은 학교와 관공서를 통제할 수 있었지만 수십만 가정의 식탁을 통제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머니들이 자장가로 부르는 과란이어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할머니들이 손주에게 속삭이는 과란이 전설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과란이어는 살아남았습니다. 35년간의 억압 속에서도 1980년대 스트로에스네르 독재는 30년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경제 악화, 부정부패, 군부 내 불만. 1989년 2월 2일 밤 안드레스 로드리게스 장군의 쿠데타. 하룻밤 사이에 승부가 났습니다. 스트로에스네르는 브라질로 망명했습니다. 35년간의 독재가 끝났습니다. 1989년 2월 3일 아침 파라과이 국민들은 거리로 나왔습니다. 아순시온 중심가에 수만 명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과란이어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35년간 공식 석상에서 금지되었던 과란이 노래였습니다. 냐네 이비, 우리 땅. 냠네 쿠아, 우리의 언어. 사람들은 울었습니다. 억눌렸던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한 70대 노인이 과란이어로 외쳤습니다. 우리가 이겼다. 과란이가 이겼다. 1756년 과란이 전쟁 후에도 살아남았습니다. 1870년 삼국 동맹 전쟁 후에도 살아남았습니다. 1989년 스트로에스네르 독재 후에도 살아남았습니다. 세 번의 죽음. 하지만 과란이는 죽지 않았습니다. 언어가 살아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언어를 지킨 것은 어머니들이었습니다. 총을 들지 않았지만 싸웠습니다. 시위를 하지 않았지만 저항했습니다. 자장가로, 옛날 이야기로, 식탁에서의 대화로 과란이어를 지켰습니다. 1992년 6월 22일 파라과이 신헌법 제140조. 파라과이 공화국의 공식 언어는 스페인어와 과란이어다. 남미에서 유일하게 원주민 언어가 헌법으로 보장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아순시온 광장에서 10만 명이 과란이어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1609년 레둑시온이 세워진 지 383년 과란이어는 마침내 법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3번 죽었지만 4번 살아났습니다. 1992년 6월 과란이어가 공식 공용어로 지정된 후 파라과이 사회는 빠르게 변했습니다. 초등학교부터 과란이어를 정식 과목으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35년간 금지되었던 과란이어가 이제는 필수 과목이 되었습니다. 과란이 역사도 교과서에 실렸습니다. 레둑시온 이야기, 과란이 전쟁 이야기, 차코 전쟁 이야기.
할머니들이 집에서 몰래 들려주던 이야기들이 이제는 당당히 교과서에 실렸습니다. 2000년대 인구조사 결과 국민의 87%가 과란이어를 사용했습니다. 2010년대에는 90%로 증가했습니다. 남미에서 유일했습니다. 세계에서도 유례없는 일이었습니다. 비교해보면 더 놀랍습니다. 아르헨티나, 한때 파라과이를 침략했던 강대국. 그곳에서 원주민어를 쓰는 인구는 1% 미만입니다. 케추아어, 과란이어, 마푸체어 모두 거의 사라졌습니다. 브라질, 삼국 동맹 전쟁을 주도했던 거대 국가. 그곳의 원주민어 사용 인구는 0.2%. 투피어, 과란이어 모두 소수 부족만 사용합니다. 칠레, 마푸체족의 나라였지만 이제 마푸체어를 쓰는 사람은 10%도 안 됩니다. 대부분 노인들 뿐입니다.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원주민 언어는 박물관에나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파라과이는 달랐습니다. 90% 거리에서 과란이어가 들렸습니다. 버스 기사가 과란이어로 인사하고 슈퍼마켓 간판에 과란이어가 쓰여 있고 라디오에서 과란이어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2008년부터 역대 대통령들은 취임식에서 과란이어로 연설했습니다. 이제 관례가 되었습니다. 세계의 학자들이 파라과이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언어학자들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식민지배 500년, 3번의 대학살, 35년의 독재, 그 모든 것을 겪고도 어떻게 언어가 살아남았는가? 연구자들은 파라과이 전역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인터뷰했습니다. 공통된 대답이 나왔습니다. 어머니들이 지켰습니다. 75세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 과란이어를 가르쳤고 나도 내 딸에게 가르쳤고 내 딸도 손주에게 가르쳤어요. 그렇게 이어진 겁니다. 언어는 어머니의 언어였습니다. 아버지들이 전쟁터에서 죽어도 어머니들은 살아남아 자장가를 불렀습니다. 독재자가 학교에서 금지해도 어머니들은 집에서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과란이어가 살아남은 겁니다. 2019년 유네스코 보고서 파라과이 과란이어를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보존된 원주민 언어로 지정했습니다. 남미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유례없는 사례였습니다. 하지만 파라과이 사람들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과란이어는 그들의 정체성이었으니까요. 레둑시온의 기억이었으니까요. 1756년 죽었지만 살아난 언어였으니까요. 1870년 죽었지만 살아난 언어였으니까요. 1989년 독재가 끝나고 다시 살아난 언어였으니까요. 2020년 아순시온의 과란이 역사 박물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레둑시온 모형, 과란이 전쟁 기록, 삼국 동맹 전쟁 유물, 차코 전쟁 사진, 독재시대 자료, 그리고 맨 꼭대기층 현대 과란이어 전시실. 벽에는 과란이어로 쓰여 있었습니다. 냐네 이비, 냐네 쿠아, 냠네 테코. 우리 땅, 우리 언어, 우리 삶. 전시실 중앙에는 거대한 숫자 90%. 그 아래 작은 글씨 1609년부터 2024년까지 415년 과란이는 살아있다. 박물관을 나오는 관람객들은 과란이어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할머니가 손주에게 과란이어로 설명했습니다. 젊은 커플이 과란이어로 대화했습니다. 거리의 아이들이 과란이어로 놀았습니다. 과란이어는 박물관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살아있는 언어였습니다. 거리에서, 집에서, 학교에서, 관공서에서 쓰이는 언어였습니다. 3번 죽었지만 4번 살아난 언어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과란이 어머니들의 의지였습니다. 레둑시온의 기억을 지킨 사람들의 결과였습니다. 우리는 과란이다라는 자긍심의 증거였습니다. 1986년 영화 미션의 마지막 장면. 폭포 위에서 총성이 멈춥니다. 카메라는 천천히 강물을 따라 내려갑니다.
물 위에 떠 있는 것은 바이올린 한 대. 레둑시온에서 과란이 아이들에게 음악을 가르치던 가브리엘 신부의 바이올린이었습니다. 영화는 이렇게 말합니다. 과란이는 끝났다고. 레둑시온은 파괴되었다고. 하지만 영화가 끝난 후 진짜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1756년 과란이 전쟁. 1500명이 죽었습니다. 레둑시온은 불탔습니다. 첫 번째 죽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과란이는 살아남았습니다. 어머니들이 자장가로 과란이어를 불렀습니다. 1870년 삼국 동맹 전쟁. 인구의 60%가 죽었습니다. 남자들은 거의 전멸했습니다. 두 번째 죽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과란이는 살아남았습니다. 여성들이 폐허해서 나라를 다시 세웠습니다. 아이들에게 과란이어를 가르쳤습니다. 1954년 스트로에스네르 독재. 35년간 과란이어가 억압받았습니다. 공식 석상에서 금지되었습니다. 세 번째 죽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과란이는 살아남았습니다. 집 안에서, 식탁에서 자장가로 과란이어를 지켰습니다. 세 번의 죽음, 네 번의 생존. 2024년 오늘 파라과이 국민의 90%가 과란이어를 사용합니다. 남미에서 유일합니다. 세계에서도 유례없는 일입니다. 아르헨티나는 1% 미만, 브라질은 0.2%, 칠레는 10% 미만. 다른 모든 식민지에서 원주민 언어는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파라과이만은 달랐습니다. 왜일까요? 무기가 강해서가 아닙니다. 파라과이는 항상 졌습니다. 경제가 부실해서가 아닙니다. 파라과이는 남미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과란이를 살렸을까요? 기억입니다. 레둑시온의 기억. 조상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싸웠는지, 어떻게 죽었는지 그 기억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언어입니다. 과란이어를 지켰습니다. 할머니가 손주에게 가르치고 어머니가 아이에게 가르쳤습니다. 전쟁터에서, 폐허에서, 독재 아래에서도 과란이어는 살아있었습니다. 언어가 살아있는 한 민족은 죽지 않습니다. 1986년 영화 미션은 폭포에서 끝났습니다. 바이올린이 물에 떠내려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바이올린은 강물을 따라 흘러갔고 누군가 건져 올렸고 다시 연주되었습니다. 레둑시온의 음악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과란이의 노래는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415년, 1609년 첫 레둑시온이 세워진 후 415년이 지났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과란이는 3번 죽었습니다. 하지만 4번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아순시온 거리에서 과란이어가 들립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이 과란이 역사를 배웁니다. 대통령이 과란이어로 연설합니다. 이것이 기적입니다. 작은 나라의 기적. 죽임을 당했지만 살아남은 민족의 기적. 잊히지 않은 언어의 기적. 그리고 이 기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아무리 강한 폭력도 기억을 지울 수 없다고. 아무리 긴 억압도 언어를 죽일 수 없다고. 어머니들이 자장가를 부르는 한 민족은 살아남는다고. 냐데 이비, 냐네 쿠아, 냠네 테코. 우리 땅, 우리 언어, 우리 삶. 과란이는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살아있을 것입니다.